의료 자문 조항이 없는데 기초를 쌓는 자명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의료 자문이 있는 경우의 문제점과 약관 해석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보험약관에 그런 의료 자문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모르면 당하는 의료 자문 이야기. 의료 자문 조항이 없는 경우의 경험 사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에서 실사 담당자가 나와 깡통전사에게 의료 자문이 필수고, 의료 자문을 가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 직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0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고, 보험약관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거는 있나요? 상법, 보험업법에도 없고 보험약관에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주모선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선호협회 의료자문 내부 통제안 금감원 등을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보안 같은 경우에는 자문의에게 주모선사 입맛대로 결과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례의 경우는 보험약관에 의료 자문 조항이 없는데도 그걸 적용하나요? 손사라면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는 보험약관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그 약관 조항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답해야 하는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주모선사는 말을 돌리거나 막무가내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은 계약 위반.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안 됩니다. 그건 계약 위반이니까요. 이제 10년 이전의 보험약관 조항 어디에 의료 자문을 간다고 되어 있나요? 보험약관 어디에 누구 마음대로 도둑 의료자문, 깜깜이 의료자문 간다고 되어 있나요? 심지어 의료자문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의료자문 조항의 문제점을 몰랐을 때는 답답하고 무기력했을 텐데 몇 번 당해보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령 의료자문 조항이 있더라도 의료자문 조항 해석 등을 설명하면서 서로 동의해 가는 거니까 K손보 춘장처럼 막무가내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의료자문 비용은 의료 자문 비용은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 자문 비용을 보험료가 아닌 보험자 이익금, 주모선사 월급에서 나간다면 의료 자문에 동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춘장이 어이없어 합니다. 야! 사실은 내가 더 어이없어. 2010년 전후 의료 자문 실태, 2010년 질병상해보험 전후의 실무 변화를 보면 의료 자문 조항이 없던 2010년 이전 실무에서는 의료 자문은 보험회사 내부 참고형이었고 외부인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모선사가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조용히 피보험자에게 의료 자문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자문 조항이 생긴 2010년 이후부터는요, 이제는 대놓고 의료 자문을 가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내부 참고인이 아니라 의료 자문으로 외부인을 구속하고 보험 고문용으로 피보험자를 괴롭히기 보기 흉한 보험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주治진단서 등이 정말 의심스럽거나 고액건 위주로 의료 자문을 갔습니다. 갈 때도 조심스럽게 의료 자문을 가야 하는 이유를 또 의학적 소견이나 근거 등을 제시했습니다. 2010년 이후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돈맛, 고기맛을 알아서 의료 자문으로 보험 금액을 부지급 삭감할 수 있는 경우라면 거의 다 의료 자문을 가야 할 이유나 근거 제시 없이도 강요합니다. 주모선사가 보험 구각의 이익을 위해 보험 생태계 교란종 및 잡지성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희생 강요. 의료 자문 조항이 있어도 열받는데 의료 자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의료 자문을 강요하는 것은 두 번의 조절 비용, 두 번의 조사, 두 번의 절차, 두 번의 비용 부담, 두 번의 입증 책임들이 보험 고문으로 피보험자만 주고난다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인 힘있는 보험 구강을 위해 힘없는 다른 한쪽인 피보험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불공정 아닌가요? 보험 부역자 금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료 자문 조항이 있는 것과 달라요. 의료 자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험약관상 사고증명서에 근거해서 왜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자문 조항이 있는 경우 의료 자문 비용은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부담한다지만 그런 의료 자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객의 보험료가 아닌 주모선사의 월급 수당에 나가야 됩니다. 이에 동의하면 의료 자문을 갈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두 번의 조절비 나빠요. 의료 자문 조항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두 번의 조사, 두 번의 절차, 두 번의 비용 지출, 두 번의 입증 책임 등을 떠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료 자문 조항이 없는데도 굳이 피보험자가 자진해서 두 번의 조사, 두 번의 절차, 두 번의 비용 지출, 두 번의 입증 책임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당근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진단서가 의료법 규정에 의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청구된 보험금의 5배를 징벌적 비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의료 자문을 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 자문과 기준 제시. 피보험자의 피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의료 자문으로 피보험자를 속이는 기술도 알려주세요. 의료 자문 시 적용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이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해당 보험약관에 무관하게 적용하거나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롭게 변형된 최근 보험약관 조항에 소급 적용되는 사례 등을 알려주신다면 의료 자문을 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문병원 자문이 알려주세요. 피보험자가 두 번의 조절비의 고문으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가 제출한 자료, 피보험자 측 질의사항 확인 여부와 함께 반증 책임자께 주치의 진단서가 의료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직접 증거, 직접 인과관계를 근거로 한 자문의 소견서를 요청합니다. 또한 사실은폐, 사실조작, 애곡 편집을 방지하고자 추가 질의와 답변 등이 필요한 바 자문병원 자문의도 알려주세요. 이런 걸 알려주신다면 의료 자문을 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은 의료 자문 조항이 없는 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한 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치를 실현하는 깡철 선사였습니다.